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거였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했던 안, 이거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 강서면으로 향하는,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가는,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이 밑으로 가서 중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런 안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강하 IC라는 걸 만드는 안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안,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 두 번째 변경된 안으로 집중 검토되고 있던 거기에 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이 분기점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왜냐면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쪽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에 민주당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주변에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민주당이 깊이 있게 뭘 이렇게 좀 따져보고 그랬다면 이런 의혹 제기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질러놓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하여튼 민주당은 한 건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의혹 제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할 만한 것이다. 근데 따져보니까 민주당의 양평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얘기하면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2년 전에는 그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지금의 변경안, 그게 이제 강하 IC를 그걸 추진했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하고 쭉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수렴한 결과 강하 IC를 만들어서 양평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면 양서면 쪽으로 가는 그 원안 고속도로에는 IC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쭉 무슨 얘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가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바꿔 타고 쭉 중부 내륙으로 가는 거. 그럼 양평구는 길만 내주는 겁니다. 왜냐면 분기점, 정션이라고 하는 JCT 흔히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에는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드나드는 길이. 그러니까 양평구는 완전히 길만 내주는 꼴이 되죠. 양평 군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주변에 과다한 교통량,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은 그러지 말고 양평군에 나들목 IC, 이건 JCT가 아니고 그걸 만들어 달라. 우리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그거 만들어주면 거기서 평상시 1시간 반 정도 서울까지 걸리는데 15분이면 된다. 저는 합리적인 요구였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바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요구를 한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 정권 때. 그렇게 했는데, 자, 땅값을 올려주는 혜택. JCT, 분기점이 있으면 땅값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왜? 드나드는 길이 없고 그야말로 맹지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IC가 있으면 드나드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하 IC를 내달라고 주장하는 그 근처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땅이 아니죠. 집이죠, 집. 그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봤더니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 2021년 4월 2일에 양평군 강화면 임야 세필지 189평, 결코 넓은 땅이 아니죠. 이거를 1억 9,500만 원에 삽니다. 이 즈음에는 강화 IC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입니다. 왜? 그때는 이미 그 양서면으로 고속도로 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IC랑 관련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021년 5월부터 지금 얘기하는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여기 IC 내달라, 강화 IC 내달라고 의견 수렴하고 다니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또 그 정동균 당시 그 양평 군수는 2021년 5월 바로 그때입니다.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집, 그 땅값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강화 IC를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 야당이었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오히려 똑 떨어지죠. 왜냐하면 분기점이 생긴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IC가 생기면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건 뭐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민주당 지역위원장 또는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가 당시에 김부겸 전 총리의 자택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국토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전후 맥락을 보면 그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만 따지고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보다 그거는 분기점 부근이니까 IC 부근에 김부겸 전 총리 자택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 결국 민주당의 이번 의혹 제기는 헛발질이 된 거 아니냐, 내지는 오히려 자기들 의혹을 더 키운 꼴이 돼버렸다. 딱 드루킹이다. 드루킹 아시죠? 댓글이 뭔가 조작된 듯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 우리 아이스하키가 아니고 그 쇼트트랙 뭐 선수들 북한하고 뭐 단일팀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고생했던 선수들은 노력이 헛되이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일고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이거 그 당시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야당에서 장난치는 것 아니야 해서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드루킹 장난이 드러난 것.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감옥에 간 것. 그걸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기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안 했겠죠. 모르고 푹 질렀다가 자충수가 돼버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급반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와 그 집안 땅 이런 것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진상이 드러나 보니까 며칠 뒤에, 그것도 며칠도 안 가서 진상이 드러나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문제였다, 자기들이 오해를 받을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김부겸 전 총리 집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김부겸 전 총리는 거기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양평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투기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전원주택지 거기 가서 살려고. 김부겸 전 총리도 벌써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간 건데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들은 김부겸 전 총리 그 집 부근 거기에 IC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셈이 돼버렸어. 이렇게 참 황당한 일이죠.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도 황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부겸 전 총리 집 땅값 올려주려고 그랬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지. 김건희 여사 집이 아니고 땅, 그것도 선산이라고 하니까 선산은 그 함부로 뭐 개발도 못합니다. 그거는 분기점이고 김부겸 전 총리 집 부근은 나들목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나들목,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들목이 생겨야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드나드는 길이. 그래서 정말 이 며칠 만에 엊그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때 김부겸 전 총리 얘기는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민주당이 바로 그 노선을 개설하려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 자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반전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충격요법이죠. 백지화는 충격요법이죠. 왜냐하면 양평 군민의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백지화한다고요? 충격요법이죠. 이 충격요법이 결국 성공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외의 곳에서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의 자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요법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 10월인가 뭐 국정감사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원희룡 장관한테, 원희룡 장관은 김부겸 전 총리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근처 뭐 땅의 이용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신경 썼을 테니까 아마 기억도 안 날 거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딱 물고 늘어지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헤어나지 못하겠다. 이걸 헤어날 수 있는 거는 있는 방법, 이걸 찾다 보니까 충격요법을 구사한 것 아니냐. 근데 그 충격요법은 양평 군민의 대대적인 반발, 제가 썸네일에 올려놨죠. 양평 군민 저 플래카드 걸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결국 이건 나중에 책임론이 민주당으로 갈 거야.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2년 전에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었다 정도는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는 살짝 공개를 안 하면서 본인이 충격요법을 썼을 때 민주당이 2년 전에 이랬다는 게 아마 곧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양평 군민들은 민주당의 공격의 화살을 보낼 것이다.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 자택이 있다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자택 존재 사실이 딱 드러나면서 이게 급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따지고 보면 원희룡 장관의 이 충격요법이 별로 충격요법이 아니고 뭔가 계산된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판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글쎄 그것까지 계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이면 이게 뭐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잘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를 일단 민주당이 딱 물었는데 그게 해명한다고 민주당이 납득됩니다 이러고 물러설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충격적으로 무효화해야 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민주당이 2년 전에 요구했고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 자택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냥 술술 본인의 노력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돼버렸다.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일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평 군민의 그 어떤 교통난 해소 요구, 이건 들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뭐 재검토의 가능성 뭐 이렇게 지금 띄우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고속도로는 놔야지 뭐 그러면서 약간 뭐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드루킹 반전과 아주 비슷한 일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